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폴더의 여러 개의 CSV 파일 내용을 이제 하나의 CSV 파일로 합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파일 내용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보다는 실제 이제 블록 다이그램에서 코딩을 할 때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프트 레지스터 사용 방법과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강의를 이미 사전에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배열 만들기 함수와 관련돼서도 4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스파일 내용 같은 경우는 특정 폴더, 즉 CSV라고 하는 폴더 안에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파일이 있다고 존재했을 때 이 5개의 파일을 읽어와서 하나의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배열 데이터를 다시 total.csv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특정 폴더의 CSV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중에서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특정 폴더의 파일 리스트를 1차원별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와 경로 만들기 함수, 그 다음에 CSV라고 하면은 이 메인 VI가 있는 같은 경로의 CSV라고 하는 폴더가 이제 경로 정보를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로 정보를 폴더 열거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CSV 폴더 안에 있는 이 5가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1차원별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포르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포르프 안에 자, 빈 배열로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정의할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로 만들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 경로는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와 CSV 폴더 이거를 베이스 경로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원소가 하나씩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포르프가 자, 수행이 될 때 보통은 이제 포르프를 운영할 때는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1차원 배열 형태로 인가된 경우에는 1차원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일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는 이 CSV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01.csv 파일이 올 거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 경로를 만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읽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관련된 경로의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2차원별 형태로 얻어집니다. 참고로 랩뷰 같은 경우는 와이어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1차원별 데이터인지 아니면 원소인지 아니면 2차원별 데이터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는 실선 2개로 되어 있는 거는 2차원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빈 배열로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의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배열의 원소로 인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자, 연결할 때 다음과 같이 입력 연결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형태를 유지하되 그 뒤에다가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어태치해서 새로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게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 포르프를 수행할 때 그 값이 다시 입력으로 인가가 되고 마찬가지로 02.csv 파일에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다시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 추가해서 계속 2차원 배열 데이터의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5개의 파일의 데이터가 누적이 된 게 포르프의 출력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구분된 스프레드 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같은 폴더에 있는 total.csv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여 있는 것처럼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특정 폴더의 파일 이름을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가운데 포르프 같은 경우는 파일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와서 하나의 2차원별 형태로 생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면은 CSV 폴더에 아무런 CSV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자동으로 좀 생성하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파일 이름은 subgenerate.csv.vir라고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포르프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2차원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5열에 해당하는 2차원별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 난수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원소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와 CSV라고 하는 상대 경로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VI가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CSV 폴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만든 다음에 이 2차원별 데이터를 관련된 경로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를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CSV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01.csv라고 하겠고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하나 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하겠고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01.csv 파일이 생기고요. 자, 열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행 5열에 해당하는 원소는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로 다음과 같이 2차원별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0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2.csv 파일 생겼고요. 자, 03, 04, 자, 05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행 5열에 자, 원소를 갖고 있는 CSV 파일이 생성됐다고 하면은 자, 관련된 폴더에서 자, 테스트 VI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서 봤던 거를 자,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셔가지고요. 우선 특정 폴더의 파일 리스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 보기의 함수 팔레트에서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경로에서 찾은 모든 파일과 폴더의 이름을 나열한 문자열의 두 배열을 반환하고 패턴을 바탕으로 두 배열을 필터링하고 지정된 데이터 로그 타입을 바탕으로 파일 이름 배열을 필터링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커넥터 펜의 출력 부분에 폴더 이름이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자, 폴더 열고 함수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입력으로는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자, 파일 IO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보면 파일 상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VI가 있는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경로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자, 상대 경로 부분에는 제가 상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CSV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값을 폴더 열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출력으로 파일 이름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제가 mon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프론트 패널에서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 보이게 하겠고요. 인덱스는 제가 디스플레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그리고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해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CSV 폴더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파일 리스트를 얻게 되면은 이제 포르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구조에서 자,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 경로를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자, 그 랩뷰에 실행 버튼이 깨져 있는데요. 이거는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폴더 열거 함수의 출력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보면은 Shift 레지스터가 지금 초기화가 되지 않았고 또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우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활성화되죠. 즉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포르프의 입력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자, 루프가 자, 원소 개수만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경로 만들기 함수를 하나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이동하신 다음에 베이스 경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 경로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파일에 절대 경로 정보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자, 여기 보면은 구분된 스프레드 시트 읽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함수는 기본적으로 다형성 VI 타입이어서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읽어올 데이터 타입을 배정도, 정수, 문자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다형성 VI 선택자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주석으로 구분된 스프레드 시트 읽기 함수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자,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코드 리뷰 하실 때 훨씬 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 함수 이름을 표현하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함수의 출력으로는 모든 행에 대한 값을 2차원 배열 형태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고요. Shift 레지스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할 텐데 이제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2개를 인가받도록 하겠고요. 하나는 Shift 레지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그런데 지금 보면 와이어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Shift 레지스터에 데이터 타입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행의 값을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연결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 이 관련된 배열 만들기 함수 출력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그냥 연결했을 때는 지금 와이어 폭이 더 넓어졌다는 거는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자, 3차원 배열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원 배열로 운영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 입력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디스플레이가 3개가 있다는 것은 3차원 배열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2개로 하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고, 지금 보면은 와이어가 깨졌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입력 연결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형태로 연결이 됩니다. 즉, 2행 5열 데이터가 있는데 다음 데이터를 읽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 행에 2행 5열이 다시 어태치 되는 식으로 계속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어태치 되는 형태로 데이터를 자,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코드를 좀 최적화하겠습니다. 포르프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를 자,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마지막 값 터널 모드에서 마지막 값이 출력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동작을 자, 여기에서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2D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2차원 배열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프론트 패널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선은 열을 방향으로 5개이기 때문에 6개까지만 표현해볼까요?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 이 정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하고 자,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01.csv에는 다음과 같이 이행 오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02에 이행 오열, 그 다음에 또 이행 오열. 그래서 총 행이 1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대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이 경로 만들기 함수에 자,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 베이스 경로를 포르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터널 모드는 마지막 값으로 하겠고,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자, 구분된 스프레드 쓰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파일의 경로를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겠고요. 자, 베이스 경로는 자, CSV 폴더에 자, 동일한 게 이제 베이스 경로 하겠고, 여기에서 total.cs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경로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입력으로 자, 2D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코드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관련된 폴더를 하나 자, 열어놓도록 하겠고, 자, 아니면 자, 구분하기 위해서 경로를 자, 이걸로 하지 않겠고요. 그냥 이 그 테스트 VI가 있는 폴더 경로에 total.csv, 즉 이 경로에 CSV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테스트 VI하고 같은 폴더에 자, total.csv 파일이 생겼고,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행으로는 10개, 열로는 5개에 해당하는 2차원별 데이터가 자,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특정 폴더에 있는 CSV 파일 내용을 읽어와서 하나의 CSV 파일로 만드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